청양에서 군총 소속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문화재인 태안 안흥진성 일부가 주변 식생 제거 작업 중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은 문화재 조경업체의 잘못이라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감소폭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인 뇌졸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맘때 뇌졸중 사망자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방법과 대처법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양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 오전입니다. 출근하지 않았던 A씨를 동료 직원들이 거주지 인근 승용차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도 함께 있었는데요. 3년차 공무원인 A씨는 업무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A씨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메모지 내용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청양에서는 지난해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해 4월 청양군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청양군 공무원 노조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노조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상담 요청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양군은 특별히 A씨만 업무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은 없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태안에서는 조금 황당한 이유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태안군은 지난해 11월 국가문화재인 안흥진성 주변 잡초와 숲을 제거에 나섰는데요. 작업 2일차에 굴착기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굴착기 기사가 남문 일부를 파낸 겁니다. 태안군을 대신해 현장 관리 감독을 맡은 문화재 조경 기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태안군은 문화재 조경 업체와 현장 대리인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문화재청과 충남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훼손된 부분은 다음 달 발굴 조사와 함께 복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폭은 전국 15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물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실제로 매년 이맘때 뇌졸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는 지난 2020년 기준 1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 19%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뇌 손상이 진행됩니다. 환자 중 10%가 사망하는데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시기에는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없도록 고령이신 분들에게 나가실 때 귀마개라던가 모자 이런 보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증상 발생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골든타임을 지켰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증상이 회복돼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하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를 초대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동산은 10년 주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난 201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하락기 이전엔 장기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집값 상승세로 인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것도 최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이 대거 도입되거나 확대됐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는 모두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이뤄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는 2년 4개월에 걸쳐서 금리가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엔 기준금리가 1년 사이 2.75%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분양 시장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기준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은 7,800가구로 한 달 새 55.9%가 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섣불리 예측할 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청권 대학 4곳에서 정시 모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지원자 0명 학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각각 2개교 등 모두 4개 대학에서 정시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학 4개 학과에서 각각 33명, 27명, 10명, 5명씩 모두 75명을 정시를 통해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없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총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서 445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6개 학과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 속하며 부산을 제외하면 모두 도단위 지역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해당 대학들이 추가 충원 상황에 따라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 입학 자원이 크게 감소한 만큼 미충원 사태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가 전무한 사례는 2020년 3개 학과에서 이듬해 5개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23개 학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데다가 입학 자원의 수도권 집중까지 지속돼 이런 사태가 비수도권 대학 전반에 걸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미충원 사태로 내부 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 충청권 한 대학의 입학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2023학년도에는 입학 자원이 12,000명가량 줄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5만 명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올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홍성군 허가건축과 윤진수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성군 허가건축가에 있는 윤진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 등 설치 보수, 상수도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 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등이며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 부분의 방수, 외부 도색 및 안전 점검,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41-630-1758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진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에 돌입합니다. 단속 대상은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행위와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 등인데요.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진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4,500만 원을 지원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당진시는 농촌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업무협약 외국 지자체 다각화와 성실근로자 재입국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7천만 원을 투입해 중앙상점가와 중심상점가에서 플리마켓과 거리문화축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미시장에는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안전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태안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한 사람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인데요. 종이형 상품권은 태안 지역 은행 34곳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착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군은 1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품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 여부 등입니다. 또 이와 함께 수산물과 선물,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3,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시는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에 2,900여 명을 모집했지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약 340명을 더 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2,500여 명, 사회서비스형 약 320명, 시장형 190명 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